이 정도는 쉽지. 이 정도는 달리지. 오, 이 정도는 가지. 자, 오늘은 제가 볼보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입니다. 가장 독특한 장르고요. 가장 볼보스러우면서 유럽 감성도 진하게 묻어나죠. 디자인 예쁘고 달리기도 준수해요. 거기에다가 현지화까지 잘 돼 있죠. 바로 V60 크로스컨트리입니다. 아, 여러분 경치 보세요. 이게 크로스컨트리의 매력입니다. 지금부터 환카. 지금 왼쪽에 V60 크로스컨트리가 서 있고요. 마침 운이 좋게도 오른쪽에 V90 크로스컨트리가 서 있습니다. 얘는 따끈따끈한 신형이고요. 얘는 나온 지 몇 년 된 원래 초기에 나왔던 V90 크로스컨트리예요. 얘를 위주로, 얘를 참고 삼아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다 설명드렸긴 하지만 그래도 신형이 되면서 달라진 게 소소하게 있죠. 뭐냐면, 자, 가장 먼저 요 엠블럼입니다. V90 크로스컨트리 원래 나왔던 저 볼보의 이 엠블럼은 여기가 푹 파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커버로 매끈하게 처리됐죠. 왜냐하면 원래 저기 달려있던 센서가 여기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걸 이 안쪽으로 숨겼죠.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S60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뭐 달리 페이스리프트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완성형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들죠. V60 크로스컨트리 뷰를 보세요. 뭐 알고 계시다시피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SPA 플랫폼, 이 볼보 라인업에서 상급 모델에 들어가는 60 클러스터와 90 클러스터가 쓰는 SPA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륜구동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싹 보면 상당히 늘씬한, 마치 후륜구동인 것 같은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옆에 서 있는 V90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찬찬히 보니까 조금 달라요. 일단 길이가 V90이 훨씬 더 길고요. 그 결과 얘는 보시면 이 지붕에 옆면과 윗면을 나누는 주름이 꽤 타이트하게 꽉 집어놨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윗면이니까 조금 더 차가 낮아 보이죠. 왜냐?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차가 짧으니까 차를 더 낮아 보이게 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이 V90은요 그런 터치가 없어도 그냥 차가 기니까 이런 주름이 필요가 없죠.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가 방금 보셨던 V60보다 훨씬 더 완만합니다. 자, 이런 길이의 차이, 엉덩이에서 도드라지죠. 얘는 이 뒷바퀴 중심에서 트렁크 끝까지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V60은 상대적으로 좀 짧죠. 그래서 적재 공간도 상대적으로 조금 작을 테고요. 이 상대적으로 작은 적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뒷유리도 많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V90은 그렇지 않아도 이 뒤가 기니까 뒷유리를 많이 눕혔죠. 만약에 뒤가 이렇게 긴데 뒷유리까지 60처럼 세워놨으면 여기가 엄청 커 보였을 거예요. 자, V90과 V60 이 트렁크 차이를 보시자면, 일단 이 커버, V90은요 트렁크를 열면 이게 이렇게 덮여져 있던 게 위로 쭉 하고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프백을 지금 하나 넣어놨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집어넣으면 여유가 요만큼 정도 있어요. 역시 볼보는 외건인가 봐요. 이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요. 외건은 정말 볼보가 짱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죠. 트렁크만 보고 있어도 굳이 SUV가 필요해?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 골프백 요 정도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요걸 요대로 들고 가서 V60 크로스컨트리에 실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얘는 커버가 자동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죠. 얘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접어서 보여드리면 똑같이 모서리로 집어넣었거든요. 이 여유가 상대적으로 살짝 더 타이트하죠. 이 밖에서 봤을 때 엉덩이의 길이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혹시 더 많은 짐을 실으셔야 된다 그러면 2열 시트 등받이를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요. 트렁크 바닥과 등받이 사이의 각도는 살짝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요. 큰 짐 쭉 밀어 넣으시기 문제 없고요. 혹시 차박을 하시더라도 누워서 주무시는데 큰 문제 없겠죠. V90 크로스컨트리가 V60 크로스컨트리보다 확실히 좀 적재 용량면에서 크긴 합니다. 하지만 쟤는 좀 크기가 대형차급이어서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이 한둘에 가끔 캠핑 가는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V60 크로스컨트리가 모든 점에서 두루두루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실외와 마찬가지로 실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큰 차이점들이 숨어 있죠.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요겁니다. 저희가 방금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V90 크로스컨트리 초기형 모델, 쟤는 세로형 디스플레이 안에 예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볼보 자체적으로 쓰던 거. 근데 신형이 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SKT에서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기존 메뉴 구성보다요 훨씬 단순해졌고요.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배열했거든요. 우리 휴대전화에서 쓰던 팀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잠실 이동 하늘은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 최고 기온 10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주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온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목적지 설정도 가능합니다. 음악도 재생할 수 있거든요. 무슨 노래 틀어줘? 그러면 바로 재생해 주고요. 정말 이 운전하면서 쓰기 최적화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세로형 디스플레이여서 길을 보기에도 참 좋죠. 또 다른 차이점, 원래 저 초기형 모델들은 드드득 기계식 기어노브가 달려 있었는데 신형이 되면서 원래는 최상위 트림 인스크립션에만 쓰이던 게 여기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노브. 이 오레포스가 스웨덴 남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거기에서 만드는 일종의 특산품이에요. 이 크리스탈 잔 이런 건데 그걸 여기다 이렇게 싹 집어넣었어요. 밤 되면 불도 들어오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조작도 전자식이고요. 원래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었거든요. 돌돌돌돌 돌려서 바꾸는. 근데 그게 빠졌죠. 볼보는요 앞으로 이렇게 막 짜릿한 운전잼 이런 거보다 그냥 편안하게 차가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컴포트가 기본 세팅이 돼버렸습니다. 얘는 크로스컨트리니까 오프로드 모드가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운전자가 할 게 없어요. 심지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ISG 기능도 껐다 켰다 할 수 없고요. 이 볼보의 인테리어, 특히 60, 90 클러스터를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바우얼스 앤 윌킨스 오디오. V90 크로스컨트리, V60 크로스컨트리 똑같이 바우얼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선 이미 유명한 브랜드예요. 특히 그 800 시리즈, D3, D4 이런 거는 정말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워너비, 진짜 이거 한번 내가 소유해보고 싶다 싶은 스피커로 꼽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BMW 영국 오디오 브랜드거든요. 여러분 런던에 가시면 에비로드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비틀즈 앨범 중에 에비로드라는 앨범 자켓 해보시면 그 횡단보도 건너는 그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에비로드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는 거라고 해요. 그 세계적인 규모, 그 다음에 그 안에 녹음 시설, 장비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데, 그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쓰는 모니터링 장비가 바로 바우얼스 앤 윌킨스라고 합니다. 그 오디오 시스템을 볼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허풍이 아닌 게 진짜 소리를 들어보면 오디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딱 들으면 소리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BMW의 상징적인 요소 첫 번째가 바로 이 트위터 콘 디자인이죠. 이렇게 뭔가 물방울처럼 생겨있는 게 스피커 위에 이렇게 딱 달려있는 거, 그게 1980년대부터 쓰인 아주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미드레인지 콘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콘 내부에 보시면 원래 이 미드레인지 콘이 금색이었어요. 그게 케블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1974년부터 썼다고 그랬나? 40년 정도 쓴
정말 BMW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금색 콘이었었는데, 그걸 되게 오랫동안 잘 쓰다가 좀 더 좋은 소재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딱 만들어진 게 요 은색 콘입니다. 이름하여 컨티너? 신소재래요. 원래 케블로로 만들어진 금색 콘도 소리가 좋기로 유명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쟤는 좀 건조한 소리가 났었다면 얘는 더 자연스러운 소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소리는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짱입니다. V90은 쟤는 90 클러스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의 쓰임이 한결 더 많습니다. 얘는 60이니까 상대적으로 플라스틱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긴 하는데, 얘만 딱 탔을 때는 뭐 싸 보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굳이 양쪽 다 나란히 세워두고 문을 열어놨을 때만 제가 조금 더 비싼 차구나 싶은 걸 알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자, 이 볼보가 실내외 곳곳에 이 스웨덴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번호판 넘버 플레이트에 보셔도 메이드 바이 스웨덴이라고 크게 써놨거든요. BMW에도 스웨덴의 색깔을 집어넣어 놨죠. 여기 가시면 사운드, 실내, 여기 콘서트 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이 하나 떠 있는데, 여기 이게 그 스웨덴의 수도 예테보리에 있는 예테보리 콘서트 홀이에요. 여기에서 듣는 음악을 볼보에서도 듣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아까 오레포스도 스웨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시트에도 스웨덴 국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보는 보시면 그 스웨덴의 국가 이미지를 볼보 이미지랑 섞어가지고 마케팅에 되게 잘 써먹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볼보 이미지랑 스웨덴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이미지, 우리가 딱 떠올리면 되게 춥고 눈비 많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구가 발달했고, 가구 중에서도 특히 의자. 스웨덴의 젊은이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사는 게 의자라고 하더라고요. 볼보 어때요? 시트 편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얘도요, 정말 가죽 보들보들하고요. 장거리 운전을 해도 아주 편하거든요. 이런 의자 60 클러스터, 90 클러스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돈도 아끼면서 아주 편하고, 또 거기에다가 볼보 이미지, 스웨덴의 이미지 잘 매칭돼요. 자, V60 크루스컨트리, 저희가 지난번에 그 강원도에서 이 차 V60cc만 못 타고 왔거든요. 드디어 시승차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삐 진행되는 시승 행사 때 몰아보는 느낌하고 시승차로 따로 받아가지고 찬찬히 느껴보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 크로스컨트리 모델들이요, 세단보다는 조금 높고, 그렇다고 또 XC60, XC90만큼 키가 높은 SUV까지는 아니고 그 중간쯤이잖아요. 탔다 내렸다 할 때 아주 편합니다. 문 열고 그냥 엉덩이를 내리면 거기 시트가 있어요. 승하차 상당히 편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처럼 운전을 하는 와중에도 확실히 세단보다는 시야가 좋습니다. SUV만큼 앞을 훤히 내려다보는 정도는 아니고, 세단보다 좀 높은 그 중간 어디쯤의 시선 높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운전하기 상당히 편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 달리기 실력 어떻냐? 지난번에 탔던 S60이랑 파워트레인 똑같죠? 지금 이 시승차 V60 크로스컨트리 B5입니다. 예전에 팔리던 T5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버무렸죠. 엔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고요. 터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조그만 모터를 벨트로 연결해 놓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성이죠. 요걸 스타트 모터로도 쓰고요. 차가 출발할 때 조금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요. 브레이크 밟을 때 회생제동에서 충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조그만 모터를 하나 맞물려 놨죠. 모터 빼고 딱 엔진만 놓고 보면 25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5.7kgm예요. 뭐 요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공차 중량을 놓고 봤을 때 1800kg 중반 정도 되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은 마력과 토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그만 한 13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맞물렸죠. 이 모터를 맞물렸다고 해서 원래 T5보다 B5가 뭐 출력이 확 높아지고 제로백이 빨라지고 차가 더 잘 나가냐,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비슷해요. 정지 상태 출발, 저속, 가속,
이럴 때는 터보렉을 좀 지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속도가 붙은 다음에 가속 페달을 꾹 가져가면 솔직히 그렇게 반응이 빠르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뭐 그렇다고 답답한 것도 아니지만 원래 이 볼보 2리터 가솔린 엔진 그냥 생 터보예요. 그 터보 렉을 줄이기 위한 양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붙은 다음에는 이미 전기 모터의 역할이 희미해진 뒤기 때문에 추월 가속을 할 때까지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덕을 본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죠. 다만 정지했다가 차가 출발할 때, 저속에서 가속할 때, 이럴 때 조금 반응이 빨라졌다는 효과가 있죠. 특히 그 ISG 기능을 되게 매끄럽게 써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차가 섰어요. 시동이 꺼져. 파란불 들어왔어. 다시 출발해. 그때 시동이 딱 걸리면서 엔진이 깨어나는 느낌이 났어요. 그 초반 크랭킹하는 느낌, 엔진이 기지개를 켜는 느낌이 분명하게 운전자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연기관일 때 들어가 있던 스타트 모터보다 지금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간 전기 모터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초반 크랭킹을 좀 더 부드럽고 매끈하게 할 수 있죠. 자, 시동 꺼졌습니다. 시동 걸립니다. 브레이크 딱 떼요. 걸렸거든요. 와, 언제 시동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엔진이 딱 기지개를 켤 때 진동도 전혀 없고요, 소리도 없어요. 그냥 시동을 걸었다기보다 전기차에 전원을 넣은 것처럼 출발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되게 막히는 길 있잖아요. 그럼 계속 시동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니까 이 메뉴 들어가서 ISG 기능을 해제시켜 놓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메뉴 이런 데 들어가 봐도 ISG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메뉴가 없어요. 그냥 항상 ISG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거슬리지 않는다. 자, 가요. 가속 페달 한 40% 밟았습니다. 우웅 가요. 전혀 스트레스 없이 속도를 쭉쭉 올려가죠. 스포티하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부족할 거 없어요. 뭐 저는 이 V60cc를 타면서 출력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S60보다 지금 이 V60cc가 한 100kg 정도 더 무거워졌거든요. 이른바 제로 100시간도 0.2초 느려졌죠. 근데 이 V60cc의 캐릭터를 감안하면 무의미한 수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가는 것보다 저는 이 질감이 되게 독특한데, 시동은 걸려있지만 차가 서 있을 때 아이들링 상태 때는 왜 그 볼보 타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가솔린인데 왜 디젤 소리가 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타봐도 조금 가솔린 치고 갸르릉 대는 느낌이 도드라지긴 해요. 왜 사람들이 이거 가솔린인데 디젤 소리가 나냐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긴 해요.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 사실 근데 ISG가 있으니까 시동 걸어놓고 서 있을 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건 단점이 아니고 그냥 특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미끄러져 달리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엔진 느낌. 이건 뭐랄까요,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포르쉐나 BMW를 타면 뭔가 엔진의 토크가 그 RPM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꽉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막 힘이 되게 진하게 느껴져요. 근데 얘는 이 토크가 약간 옅은 대신에 매끄럽게 윙 도는 느낌? 왜 우리 와인이나 커피 마시다 보면 바디감이라는 표현 쓰죠. 저도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바디감.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이런 거래요. 왜 우리 입속에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을 때의 느낌과 우유를 머금고 있을 때 느낌 다르잖아요. 우유가 뭔가 더 무거운 것 같죠. 더 진한 것 같잖아요. 그걸 보고 바디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엔진의 회전 질감, 토크의 응축된 느낌, 이런 걸 바디감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바디감이 좀 가볍습니다. 와인이나 커피를 마실 때 바디감이 옅다고 해서 그게 단점은 아니죠. 그냥 그 음료는 그런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엔진은 이런 느낌이 볼보의 성격과도 더 잘 맞는 것 같고요. 미끄러져 달리는 느낌의 두 번째, 바로 변속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신 자동 8단 들어가 있거든요. BMW, 포르쉐와 비교를 해보자면
한번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럼 RPM을 욱 높이죠. 아랫단 기어로 바통을 넘긴 다음에 고 RPM을 써요. 근데 이 고 RPM 상태를 상당히 오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속 페달을 떼긴 했지만 또 한 번 다시 가속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 RPM 상태를 꽤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렇게 꾹 킥다운 했다가 오른발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시 고단 기어로 넣어버립니다. 이 저단 기어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속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바통을 상당히 빨리빨리 윗단으로 넘겨주죠. 이건 다분히 효율을 위한 세팅이거든요. 자, 지금도 보세요. 되게 매끄럽게 쫙 가잖아요. 이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로 꼽고 싶은 게 바로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되게 나긋나긋해요. 엄청 부드럽고 말랑말랑 나긋나긋하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요철도 되게 부드럽게 전달해 주고요. 자, 이렇게 미끄러져 달리는 느낌, 도로를 꽉 움켜쥐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스케이트 신고 아이스링크를 쫙 미끄러지는 그런 승차감에 더 가깝거든요. 지난번 그 강원도 행사에서도 그 볼보의 승차감 되게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S60보다도 V60cc가 좀 더 스트로크도 길고 더 부드러운 것 같거든요. 오프로드 성향을 조금 더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그런 쪽으로 좀 더 부드럽게 세팅해놔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타이어의 탓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자 탕탕탕탕 되게 부드럽게 잘 타고 넘습니다. 단점으로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건 같은 요철이라도 고속에서 그걸 밟고 넘으면 훨씬 더 강한 충격이 되거든요. 이렇게 같은 힘으로 옆에 사람을 이렇게 때리더라도 이렇게 때리는 거랑 절권도처럼 이렇게 때리는 거랑 후자가 훨씬 나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고속에서는 같은 요철도 훨씬 더 강한 충격으로 차한테 오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승차감이 조금 한계를 보이기도 해요. 시내 구간 혹은 고속도로 제한속도 이럴 때는 아주 좋아요. 근데 그보다 좀 더 빨리 달리시면 예상치 못한 충격을 만났을 때 이건 좀 세게 오네 싶은 경우도 있긴 있더라.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 V60cc 캐릭터랑은 맞지 않아요. 그렇게 타라고 만들어진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점으로 꼽을 수는 없죠. 우리가 페라리를 타면서 적재 공간 좁다고 욕하지 않는 것처럼 얘도 아주 사소한 단점일 뿐이고요. 그걸 딱 빼고 나서 나머지 승차감은 이건 다분히 패밀리카로서 아주 적합한 세팅이다. 엔진, 변속기, 승차감, 요 세 가지 요인이 만나 연출해낸 V60cc의 주행질감, 미끄러지는 듯하다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승차감이 부드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운동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도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면서 쫙 미끄러지면서 달리고, 요런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알루미늄 엄청 많이 쓰고요, 부품은 다 좋은 걸로 껴놨어. 용량 넉넉해. 근데 세팅만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롤링도 있고 부드럽지만 불안감은 없더라. 이렇게 롤링이 있는데도 좀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요인, 타이어의 덕을 좀 많이 보는 설정인 것 같아요. 신겨져 있는 OE 타이어를 보시면 트레드웨어가 280밖에 안 되거든요. 280이면 정말 끈적끈적한 스포츠 타이어예요. 이렇게 롤링은 있지만 타이어의 접시력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나가는 느낌. 요거 역시도 볼보의 전형적인 세팅이죠. 볼보를 사시는 분들이 차를 샀어. 근데 한 1, 2년 타잖아요? 그럼 타이어를 갈아야 돼. 워낙 타이어가 끈적끈적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닳잖아요. 그래서 타이어를 벌써 갈아야 돼 라면서 좀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볼보가 다분히 노린 세팅입니다. 그래서 그때 타이어를 한번 바꾸시더라도 너무 싼 타이어 말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접지력을 확보한 프리미엄 타이어를 신기시는 게 이 볼보가 의도한 운동 성능을 오롯이 유지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S60 타면서 볼보는 운전 재미나 스포티함 이런 것 따위 관심 없다, 그냥 편안하게 이동을 즐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빠져 있고요,
ISG도 심지어 껐다 켰다 못하고요. 패들도 없고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편안한 와중에 운동 성능은 얼추 갖춰놨어. 그리고 편안하긴 한데 불안하지 않아. 이게 바로 볼보가 추구하는 편안함이구나. 자,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V60에 관한 얘기였다면 지금부터는 CC, 크로스컨트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부러 이 크로스컨트리를 얘기를 하려고 그리 험하지 않은 오프로드를 찾아서 왔습니다. 여기 딱 오니까 벌써 기분이가 좋네. S60 세단보단 지상고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데를 지나가더라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야, 지금 이 자연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오프로드 모드를 써야 되겠죠. 톱니바퀴로 가서 주행, 그 다음 오프로드 모드를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이 크로스컨트리 하드코어 오프로더들처럼 대단한 오프로드 전용 기술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몇몇 양념들을 넣긴 했거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할덱스를 기본으로 한 사륜구동 시스템이죠. 평상시에는 거의 전륜구동으로만 가다가 좀 슬립이 감지된다 그러면 앞뒤 구동력 배분을 최대 50대 50까지 해주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지냐면 기어를 좀 높게 씁니다.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를 끄잖아요. 그리고 나서 속도를 높이면 한 2000쯤에서 벌써 변속을 해버려요. 근데 오프로드 모드를 켜잖아요. 그러면 한 3000 정도까지는 바통을 넘기지 않고 RPM을 유지해주죠. 오프로드라고 하면 속도는 빠르지 않은 대신에 토크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바퀴가 굴러야 돼. 고단보다는 저단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지금 살짝 내리막길이 앞에 펼쳐졌는데 가속 페달 발 뗐거든요. 엔진 브레이크도 훨씬 많이 걸립니다. 저단 기어를 물고 있으니까 앞으로 갈 때는 토크를 살릴 수도 있고, 또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차 속도가 빨라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오프로드 모드를 해제했을 때는 이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라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걸 껐을 때랑 켰을 때랑 이 운전대의 돌리는 느낌, 무게가 살짝 달라지긴 하거든요. 오프로드 모드를 활성화시키시면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 모드가 비활성화되죠. 오프로드에 가시면 이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좀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양념을 쳐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대를 한쪽 끝에서 또 반대쪽 끝으로 돌렸을 때 그 락투락이라고 하죠. 이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잠깐만요. 차를 세우고, 자, 이쪽으로 돌렸죠. 여기에 스포크를 위치시키고요. 반대쪽으로 돌려볼게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나 돌아가요. 세 바퀴 정도 돌아가는 거면 진짜 오프로드 위주로 만들어진 SUV들 수준이거든요. 어지간한 도시명 SUV들도 이렇게 많이 돌아가진 않아요. 이런 것도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게 사실 온로드에서는 조금 귀찮긴 합니다. 운전대를 평상시에 타던 세단보다 조금 더 많이 돌려야 되긴 해요. 살짝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이질감이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오프로드에서 좀 더 여유롭게 운전대를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지금 자갈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승차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온로드에서 승차감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 역시도 이렇게 오프로드에서 장점을 발휘하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차고가 높으니까 심리적인 부담감도 덜 하죠. 사실 요즘 SUV가 엄청 인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부분 SUV 소비자들 중에서 오프로드 차 팔 때까지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 많을걸요? 어쩌면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SUV가 세단 대비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대부분 달리게 될 온로드에서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V60cc SUV 못지않은 적재 공간을 지님과 동시에 온로드에서도 세단보다 조금밖에 안 높으니까 안정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오프로드에 왔을 때는 세단보다 마음이 편하고요. 그러니까 세단의 온로드 주행 성능과 SUV의 공간 그리고 지상보 이런 장점들을 싹 조금씩 빼다가 합쳐놓은 게 바로 이런 크로스컨트리 모델이죠. 평상시에 출퇴근으로 쓰다가 가끔 캠핑 가면 이런 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부담 없이 들어가고 또 집에 돌아올 때 고속도로에서 세단처럼 달리고. 저 같으면 SUV 안 사고 이런 거 삽니다. 자, V60 크로스컨트리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런 장르의 차 볼보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우디도 올로드 콰트로라는 이름으로 만들죠. 벤츠도 올터레인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국내 시장에서 외건도 안 팔리는 마당에 외건의 가지치기 모델까지 가지고 오겠어요? 그래서 전 이 V60 크로스컨트리의 가치가 국내 시장에서 특히 더 빛나는 것 같고요. 볼보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V60 크로스컨트리의 진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환카